일단 격히 조심해야 될 대상은 계속 집착형으로 내 생활을 간섭하고 일일이 궁금해 하시는 분은 좀 무서울 수 있다. 그 집착이 공격성으로 발전하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남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요즘 나쁜 소식들 굉장히 많고 연애를 하고 싶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피해야 할 남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그런 남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집착형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최고 많다. 여성분들이 대다수 바라는 연애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주고 올인해주는 남자를 굉장히 바라시죠. 근데 알고 보면 남자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처음에 60%의 과장과 허세를 한대요. 여자는 40%랍니다. 동물 세계에서 수컷이 더 화려하듯이 남자들은 뭔가 더 진하게 노력해요. 행동도 적극적이고 표현도 많이 하고. 근데 한 연애 중반으로 접어들면 남자분들이 생활로 돌아갑니다. 자기 직장, 자기 친구, 자기 가족에 집중하면서 관심도가 떨어져 보이고 나는 좀 등한시하고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건강한 상태다. 처음에 했던 노력을 무한 관심이고 애정인 줄 알았는데 중간 이후 이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건 집착이다. 소유욕이 너무 강하다. 이런 분들은 위험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각자가 일을 하고 자기 생활을 성실하게 챙기면서 연애하는 시간 집중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에 건강과 안부와 하루 일과를 묻고 감정 상태 묻고 이런 빈도가 건강한 수위여야 한다. 안 궁금해하면 안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내 스스로 남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믿음과 신뢰는 남의 문제이지 남자가 하는 거 봐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일단 격히 조심해야 될 대상은 계속 집착형으로 내 생활을 간섭하고 일일이 궁금해 하시는 분은 좀 무서울 수 있다. 그 집착이 10대 때 부모 환경이 어렵고 자기 만족이 안 되고 자기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공격성으로 발전하면 연애폭력이 되고 사건, 사고,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집착형 남자한테 눈 돌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면 괜찮은 남자를 볼 때는 이런 거를 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거. 첫 번째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아쉬운 말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형편이나 부모님의 교감 상태가 좋았던 남성분이 일단 좋습니다. 먹고 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님이랑 교감이 좋았다, 나빴다, 부정적이었다, 사랑을 받았다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자주가 아니어도 꾸준한 연락. 만약에 연락이 안 되기 전에 미리 말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집중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취미가 또렷하고 자기 스트레스 해소가 건강한 사람, 안정된 사람. 이런 사람은 안 줄 수가 없죠. 그리고 20대 분들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때묻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별하면 아프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한 남자로 오래 가고 싶고 근데 연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연애한다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좋은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안목 키우기. 두 번째, 좋은 사람과 오래 유지하는 방법 알기. 내가 삐져도 되는 상황인가? 내가 지금 지적질 해도 되는 상황인가? 그리고 예쁘게 싸우는 과정 그걸 알려고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이고 지나가면 하하 웃을 경험 때문에 그냥 안달복달을 한다. 전 남친 언제 연락 오냐고, 헤어진 남자 다시 만날 수 있냐고. 참 신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신이 안 좋아하시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결혼에 골인해서 아이 낳고 양부모 복양하고 사회 출세하고 나이 먹어가며 노화되고 이 일들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고 참고 양보해야 될 일도 많고 근데 그 결혼 대상에게 일편단심하고 아이들의 부모인 대상에게 열심히 해야 될 일을 너무 연애 때부터 잘하려고 한다. 잘하되 미래적으로 좀 길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남자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꾸준할 수 있는지 영원할 수 있는지는 20대 모습만 봐서 모르거든요. 20대 잘생기다가 30대 노화가 엄청 많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20, 30대 잘 나가다가 40, 50대 망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코앞에 좋고 나쁘고만 따지지 마시고 내가 성숙하는데 서로 간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상대인지 꼭 자리 판단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꼭 검증 받으시기를. 경험자들의 얘기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빠진 연애하지 마시고 노출되는 연애를 하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여자친구를 막 폭행하는데 근데 떠나고 싶은데 뭔가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런 상담을 해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맞는 내가 행복한가예요. 이 사람을 좋아한다, 이 사람이 내 거다, 나는 이 사람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추구하는 내 행복이 사랑한 남자한테 매 맞는 건가? 근데 이게 매몰이 되고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주고 팔자인가 봐. 매 맞는 사람은 매 맞을 때 편해. 그거를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무서워해요. 경찰 부르기 힘들다, 경찰 불러도 소용없다, 말해도 소용없다, 말할 자신이 없다, 말하기 무섭다. 이거 자체가 사실 내 자신이고 사주고 팔자인데 들리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맞다가 이제 죽을 판이야. 그래서 깨어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그럴 때 오시는 분들은 상담이 효력이 있고 분리되고 자기 인생을 예쁘게 찾아가는데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자기 한계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대방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신 거죠. 그런 분들이 특징이 엄청 괴롭힌 다음에 엄청 또 사랑해줘요. 원래 이 중간에서 기복이 없어야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엄청 미워했다가 엄청 사랑해주면 상대방은 돌아버리거든요. 이 안에 갇혀버린다고요. 그게 가스라이팅이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깥에 계속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아픈데 이거 올바른 상황이냐? 사랑하는데 왜 저럴까? 난 왜 맞고 있고 상대는 왜 자꾸 때릴까? 이런 얘기를 자꾸 주변에 알리셔야 돼요. 전의 손길이 사실은 어디에 있을 줄 본인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주옥 같은 말씀을 해드리고 옥황상제님급 말씀을 해드려도 본인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신의 말씀도 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선녀님은 성악설, 성선설 중 어떤 걸 믿으시나요? 사주를 보다 보면요, 검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사주라 간악하고 이간질하고 눈깔 뽑는 사람들은 태생이다. 그리고 빛의 나라에서 온 사주들은 선을 알고 도덕을 알고 정이 있다. 그래서 저는 양분법이 아니라 태어나는 이유가 틀리고 태어나는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아픈 사주, 더러운 사주, 험한 사주는 태생이요, 선한 사주, 밝아지려는 사주, 노력하는 사주도 태생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선선설도 아니고 서악설도 아니죠.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살인, 강간, 도둑질 하면서도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사악하고 극악무도하고 악마 같고 나쁜 거거든요. 그 생을 하고 있는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인 거죠. 그래서 구제 못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살인의 사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악 물고 대바늘로 허리 목지 찌르면서 살인은 안 돼, 살인은 나쁜 거야, 우리 부모는 어떡하고 내 세는 어떡하지, 내가 이것으로 잠깐 행복하고 또다시 숨고 다니고 거지로 사는 게 옳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주지만 나는 인간이다 되돌이켜보고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되 태어남에 살인자 100% 유전자, 80% 유전자, 20% 유전자는 어찌 보면 뼈대로 골자로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사주의 시작이 어둠으로부터 왔다, 빛으로부터 왔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커플 중에 약간 그런 나쁜 기운을 갖고 있는 남자도 있었나요? 그렇죠. 바람 피는 남자. 근데 여자친구 앞에서는 아닌 척하는 남자. 그럼 신이 아닌데 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말문을 이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그걸 알만한 사건이나 고통을 겪고 왔는가, 이제 그런 거를 파악하신 다음에 말을 해드리죠. 만약에 남친이나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 현실이 느껴졌어, 알려주셨어 신이. 근데 무조건 말하기보단 저 사실은 바람 핀 거 알게 됐어요, 바람 피는 현장 제가 발견했어요, 이런 경우에만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하죠. 아니면 남자친구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자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죠. 불안하게 만들면 의심병 나거든요. 너네 남친 바람 핀다 이러면 그러면은 감시해야 되겠네요, 이런 자세란 말이에요. 감시하는 여자를 누가 좋아해.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해 필요에 대해서 충족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주에 어떤 게 다른가요? 제일 먼저 파악하는 건 우리는 기운도사님이라 색깔로 구분을 하시고요. 회색, 암흑빛, 검정색, 칙칙함, 하수구 냄새라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배려심, 양보심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너무 정확하고 완벽주의인 사람들이 현실은 그렇게 일어나고 결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서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을 하거든요. 매너와 젠틀의 프레임을 쓰고 속은 이글이글 엉켜 있는데 그게 가장 가까운 여친이나 와이프한테 분단 말이죠. 그게 보여지고 읽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로 공격성, 포악성, 뇌 문제, 뇌 이상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주로 보면 나와요.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산 이후에도 사실은 마음이 변하고 생활의 압박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부부간의 불안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수를 허용하고 그 상대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도 노력이지만 때로는 실패하거나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올 수 있으니 저 사람을 이해하고 표현해보자 라는 노력이 참 중요하실 것 같고요. 연애는 완결이 아니고 과정이거든요. 근데 죽자 사자 사랑한다고 이게 순수한 사랑이라고 사사건건 시시콜콜 간섭하고 관심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미친 중독 현상이다. 건강한 관계는 나 자신이 건강하고 내 생활에 집중해서 상대방의 일상생활, 상대방의 시간, 상대방이 알아서 쓰는 것마저도 존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 애정인 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